네, 2025년 3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3월 27일 러시아의 유명한 타스통신, 러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영통신이죠. 이 타스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차관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 준비를 하고 있다.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측은 5월 9일이 히틀러를 한테 항복을 받은 날이에요. 그 2차 대전이 끝난 날이 6월 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건 미국이 항복을 받은 거고, 미국, 영국이 독일한테 항복받은 거고,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먼저 독일로 들어갔잖아요. 항복받은 게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대조국, 큰 조국 전승기념일이라고 해서 그날 행사를 갔는데, 5월 9일 날 전승절 행사 때 김정은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간다면은 2023년, 24년, 25년 3연속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지는 건데, 앞에 두 번은 다 이쪽 시베리아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푸틴이 한 번 평양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모스크바를 간 적이 없는데, 모스크바를 가는 최초의 정상회담,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데, 일단은 5월 9일 날 대조국 전쟁 기념일 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는데,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자기네 우방 국가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그럼 다자간 외교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김정은이가 안 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워낙 국제 무대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5월 9일이 아는 달인 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러시아 측 설명을 보게 되면 작년 9월인가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 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했죠. 그리고 3월 15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최선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1일 안보실 서기, 우리로 얘기하면 안보실장 쇼이구 국방장관 보낸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던 바로 그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 먼저 방문하고 안보실 서기가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외교부 차관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도 북한의 참매라고 하는 전용기는 끝까지 못 가죠. 작은 비행기라서. 그래서 보잉 747로 된 중국의 전용 2호기, 1호기는 시진핑이 써야 되니까 2호기를 빌려줘서 그걸 타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비행기를 빌려주면 그걸 타고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옛날처럼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는데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죠. 모스크바를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 만나는 거고 2023년, 24년도 있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을 끝내라고 지금 트럼프가 바람을 잡고 있죠. 지금 돈 다 떨어진 푸틴도 이제 그걸 응하는 게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계속 부담만 크고 하니까 전쟁을 끝내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그쪽에 자기네 이제 기업들을 보내서 중립지대화 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쟁, 작년에 북한이 한 10,000명 이상을 파병해서 러시아한테 크게 빚을 지게 만들었죠. 아주 일부러 병사들 죽으라고 작전에 마구 투입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게 이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미사일 실험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마체고라가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라고 또 통신이 있는 모양인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쇼이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이죠.
이미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해 9월, 그때는 아마 최선희가 모스크바 갔을 때입니다. 그때 최선희를 만나서 북한에 적용하는 비핵화 용어 자체가 모두 의미를 잃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종결된 문제다. 지금 북한이 핵 보유를 러시아는 인정했다.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장관한테 얘기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기도 했죠. 작년 9월 북 외무장관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폭풍군단을 파병한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강화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북한이 응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는 있지만은 어떠한 실질적인 제한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한 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 즉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 북한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1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너는 핵 보유를 해도 좋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어떠한 회담을 하지 말고 너희는 핵 보유국으로 있어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대사가 하도록 러시아 또 최고의 통신이 아는 이류 통신을 통해서 탁 던져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김정은은 내 친구다. 옛날에 잘 지냈다고 하면서도 섣불리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은 북한의 핵화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대사는 북한이 미국과 만나는 건 좋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다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만나게 된 거는요. 만나고 있죠. 만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연합군과 맞서서 러시아가 달성한 성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공에 크게 기여를 한 나라가 북한이니까 북한도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사는 이제 그 핫산이라고 두만강 바로 동쪽에 있는 러시아 도시고 그다음에 북한 쪽에는 두만강리라고 하는 기차역도 있어요. 거기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국경에 다리 건설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다리 건설하게 되면 이 물동량이 확 늘어나죠. 현재 거기 철교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가봤으니까 알지. 바로 그 바로 옆에 가게 되면 중국의 국경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그 상호방위 조약이 있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을 지킬 것이고 이 조약에 따라서 상당히 무역이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석유는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고 핵 보유국으로 미국을 당당히 만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죠. 핵무장에 대해서 많은 헛소리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사용호 핵연료 많습니다. 그 제철하게 되면 금방 플루토늄 나온다는 것도 제가 아는데 금방 안 됩니다. 왜냐? 핵연료를 잘라서 그 껍데기를 녹여야 돼요. 고급스러운 황산 같은 걸 써서 싹 녹인 다음에 거기서 불순물을 버릴 건 영원히 버리고 플루토늄만 긁어내야 돼요. 이걸 사람이 합니까? 죽죠. 그럼 기계로 합니다. 그럼 기계는 어떤 기계로 하냐? 로봇팔이 있는 그 이렇게 두꺼운 그 방사선을 막는 차폐 유리를 두고 사람이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공작 기계가 우리는 아직 없어요. 우리가 반도체의 최강국이지만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공작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작 기계는 일본하고 독일이 잘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한 달 만에 재처리한다. 이거 뻥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을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저농축된 우라늄 갖고 오죠. 그걸 고농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바꾸려면 원심 분리기랑 같은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요. 농축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인 사용 핵연료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금방 못 만들어요. 요거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비밀리에 국가정보원이
움직여서 뭐 만들든 도입을 하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놓고 나서 가졌다. 그럼 미국이 안 돼요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러한 거를 이재명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딸랑인데. 북한하고 대화해서 뭐 어떻게 뭐 외세를 물리치자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려는 자인데. 그 뒤에 이재명이 왜 지지를 얻어? 시국사범 출신 운동권들이 그를 옹립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떠나면 이재명은 금방 잡범으로 추락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미어 쉐이머 교수가 역의 균형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미국에 적대하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막 맞서는 세력 균형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인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랑 맞서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이 중국하고 맞서서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하고 맞설 틈이 없으니까 그 미국이 그러면 러시아, 중국을 통제하기 좋다라는 게 역의 균형자론인데 이게 미국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가 있으니까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이 핵무기 가져야지. 일본은 그런데 독일처럼 전범 국가니까 좀 갖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이 가져야죠. 네, 가져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선언 빨리 해라. 이미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뭐 육자회담 통해서 뭐 유엔에서 무슨 뭐 북한의 비핵화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김정은이가 큰 도박한 겁니다. 우리 군대 보내줄게. 우리 핵 보유 인정해줘. 그리고 침략당하면 니들이 지켜줘. 오케이 하고 기술 받고 10,000명을 보내서 4,000명 가까이를 죽이거나 불구자 만든 겁니다. 그중에 2명이 러시아에 생포돼서 한국에 오니 많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피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김정은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저런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북한하고 내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이재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계엄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에서 반체제 세력을 걷어내고 김정은하고 붙어보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더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 마지막에 정치적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지만 우리의 핵 보유 문제도 한번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은 돌아와야 됩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무죄가 나왔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윤 대통령이 먼저 갔다 온 의왕 교도소입니다. 의왕 구치소입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가야죠. 감사합니다.